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진짜 자존감이란 나는 못하는 게 없어가 아닌 못하는 건 많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세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장점과 단점은 모두 상대적이고 양면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단단한 자아는 겸손과 같이 온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다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슬슬 여름 휴가를 떠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여행을 가볼까 해가지고 찾아보는데 뚜벅인지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고 무엇보다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계절 만끽 여름 버전을 부셔볼 거예요. 아직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계획을 짜진 않았지만 땡볕 아래에서 바다 수영을 하는 게 저의 올해 버킷이다 보니까 아마 바다로 떠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한적하면서 깨끗한 곳을 가고 싶은데 한국에 그런 곳 존재할까요? 열심히 서치를 해보다가 다녀와야지 뭐. 한 군데 찾아본 곳은 있는데 바다 뷰가 너무 좋은데 수영을 한 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꺼림칙하긴 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수영복을 입으려고 일주일을 고심해서 샀는데 막상 15분 입었나? 아니 입으니까 입은 내 몸이 너무 부끄러워서 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작은 패기로웠으나 끝은 고작 15분.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아우씨 뭔 상관이야. 그냥 입을걸.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입고 놀고 사진도 찍고 즐길걸 하고 후회가 됐어요. 몸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귀중한 시간, 순간을 놓친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비록 몸뚱아리가 승에 차지 않더라도 내 몸이고 사실 나는 쏘쏘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렸을까? 왜 남과 나를 비교해서 눈치 보면서 깔짝거렸을까? 한국 들어오자마자 속으로 엄청 혼냈어요. 야, 이 새끼야, 2번은 없다. 다음엔 무조건 즐긴다. 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혹은 스스로의 검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멈추고 망설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결국 가장 아쉬운 건 나 자신이더라고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남들 눈치가 보이고 불편해도 내가 내 삶을 즐길 자격이 있다. 라는 자존감 하나만은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요. 오프닝에 읽어드린 내용처럼 자존감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또 내가 잘하지 못해도 잘나지 못했어도 내 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이 자신감이랑 자존감은 맞닿아 있는데 살짝 달라요.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약간 능력 중심의 믿음이 크고 자존감은 존재 중심의 믿음이랄까요? 저를 예를 들어서 수영복은 자신감이지. 그냥 입는 거야. 뭔 상관이야. 또 맞긴 해요. 제가 수영복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건 자신감의 문제도 있지만 플러스 자존감의 문제도 있었어요. 내 바디에 대한 부족함,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1차 자신감 문제고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라 부끄러워. 가치가 떨어져 보여 라는 생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를 낮춰버리는데 2차 자존감 문제까지 엮여버린 거죠. 저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설령 내 몸매가, 내 바디가 완벽하지 않아도 뭐 어때? 그럼에도 나는 멋져, 소중해 하고 휘둘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몸매는 몸매고 나는 나다. 그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나 여름에는 우리 시원하게 나시도 입고 싶고 머리도 확
다 밀어버리고 싶고 살도 드러내고 다니고 싶은데 남 눈치 보고 내 눈치 보느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제 이야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시원하게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저처럼 몸과 마음이 따로 노시는 분들,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 우리 같이 자존감 회복을 해볼까 해요. 물론 잠깐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짱이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 아주 멋져!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인지를 하고 또 시간이 흐르다가 또 인지를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단단해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예전에 저는 나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로 인해 내가 가진 것도 없다고 부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왜 어릴 때는 막 외적인 걸로 많이 놀리고 장난치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괴롭힘이라기보다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게 진심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커가면서 어느샌가 저를 옭아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마가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야, 네 이마 운동장, 네 이마에서 축구해도 되겠다. 혹은 야, 이마가 딱밥 넣기 딱 좋네. 한 대만 때려봐도 되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깨도 딱 벌어진 직각 어깨다 보니까 야, 네 등에서 운동해도 되겠다. 축구해도 되겠다. 뒤에 있는 친구는 너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이잖아. 웬만한 남자보다 등이 넓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저 커서도 들었어요. 같은 직장 동료분한테 키보드를 가져오더니 야, 남자 어깨가 보통 키보드 하나만 한데 네 어깨랑 똑같다 이러면서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 어깨가. 아무튼 또 어릴 때는 이름 가지고도 별명을 많이 짓잖아요. 제 이름이 좀 별명 짓기가 좋았던 건지 하도 놀려대가지고 울면서 개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를 놀린 애들이 전부 다 남자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거친 장난? 남자들의 장난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당시에 기분이 나쁜 것보다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난 이마도 넓고 등도 넓은 못난 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콤플렉스가 되면서 늘 부끄러운 부분으로 숨겨야 되는 부분으로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생각이라는 걸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단점,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냥 평범한 거더라고요. 콤플렉스가 아니야. 이마가 넓으면 넓은 대로 그냥 넓은 거지. 거기에 의미부여를 안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앞머리 자르면 좁아 보일 때도 있는 거고 어깨가 넓으면 가방끈 안 내려가서 좋고 무엇보다 옷빨도 잘 받아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내 단점을 끌어안아서 바닥으로 가라앉히지 않고 단점을 그 자체로 보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의 일부분은 이렇구나. 오케이, 확인. 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넥스트가 생기더라고요. 넓은 게 싫으면 앞머리를 자르거나 옆머리를 치면 되지. 혹은 그 머리에 칠하는 거 있잖아요. 쉐딩. 이런 거 하면 되지. 어깨가 넓은 건 좁힐 수 없으니 이걸 활용해서 나한테 더 잘 받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고. 사실 어깨가 넓다고 해서 저한테 마이너스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내가 가진 부분을 단점으로 바라볼지 그저 한 부분으로 바라볼지를 제가 정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 타인에게 쥐어주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볼지 스스로가 정하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가진 단점을 단점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그게 콤플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가질 수 없는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욱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저런 이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가정환경, 과거의 경험, 사회적 분위기 등등 여러 이유로 다양한 요인들로 콤플렉스가 생기겠지만 시간은 걸려도 충분히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런 콤플렉스, 단점들이 모이다 보면 내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신경 쓰고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찾게 되면서 나를 단점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했던 방법이 내 장점을 찾아보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걸 키우고 확장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었어요. 또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써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내가 장점이 어딨어.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이렇다 할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힘들었고 하나를 찾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을 찾았는데 그걸 더 키우고 확장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잖아요. 계속 실패하면 너무 힘들잖아. 찾지도 못하는 내가 너무 싫고 찾는다 해도 그걸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고 부딪히고 깨짐의 연속이다 보니 오히려 이건 나에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장점을 찾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뭘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걸 개선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단점을 들여다봤어요. 막 사람들이 단점은 숨겨야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단점을 보다 보면 내 단점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내 단점, 부족한 부분을 보다 보면 단점은 그저 단점일 뿐이지 이게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내고 확장하는 게 어렵다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반대로 생각해서 단점을 나열하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는 게 더 빠르고 수월할지도 몰라요. 물론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안 되면 저것도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는 가장 좋았던 방법이에요. 해보고 성공한 방법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 평범하디 평범한, 우울하디 우울했던 저도 극복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했던 방법 중 가장 좋았던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렇게만 해보면 쉽고 빠르게 회복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내 단점, 콤플렉스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머리로만 떠올리면 휘발되기 쉬워요. 내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시각화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봐도 별로인 내 모습,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나쁜 성격, 어떤 부분이 콤플렉스인지 나의 단점인지 이것들을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쭉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단점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적은 저의 단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같이 공유하면서 적어보면 마음 한켠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약간 동지애랄까? 저는 간단하게 적었어요.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화가 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싫은 소리를 못한다. 거절을 잘 못한다.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 감정 조절을 못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이 있다. 걱정이 너무 많다. 자존심이 세다. 내 사람과 아닌 사람 구별이 뚜렷하다. 이 정도?
저 이거 적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적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단점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만의 성향이거나 아쉬운 부분 혹은 하나의 단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적어보세요.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진짜 적고 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닐 거예요. 그 노트 한 바닥도 안 찰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단점, 흠이 남는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단점을 다 적었으면 이게 나한테 왜 단점이 되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하나의 성격, 성향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내 스스로는 이걸 단점으로 여기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콤플렉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겠죠? 나한텐 그게 왜 콤플렉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콤플렉스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사연,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넓은 게 콤플렉스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단순히 주변에서 놀림을 받았던 기억 때문이에요. 그 말들이 반복적으로 들리고 마음에 박히고 상처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넓은 이마를 가졌어. 나는 예쁘지 않아. 에서 나는 부족한 외모를 가졌어. 못생겼어.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지 않은 내 모습이 받아들이기 싫고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지면서 넓은 이마가 콤플렉스가 된 거죠. 또 거절을 못한다라는 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어요. 친구들한테 미움받는 게 너무 무서웠고 관계에 의존적이었던 제가 거절의 의사, 싫다라는 말을 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 속에서 예스 걸로 살아온 거죠. 나를 뒷전으로 두고. 당시에는 그게 단점도 콤플렉스도 아니었어요. 그저 생존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못 느꼈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아가 뚜렷해지면서 어느샌가 충돌이 오더라고요. 또 거절을 안 해도 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는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다 부질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몸은 예스거리잖아요. 마음과 머리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이게 고쳐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나의 단점이고 콤플렉스로 등극을 해버린 거죠. 이처럼 콤플렉스, 단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단점이 되었는지 분명 계기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겐 단점이 누군가에겐 장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라는 건 단점으로 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반은 오신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하지만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제 시작인 거죠.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걸 마주보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해요. 그러니 잠깐이라도 나를 마주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인박스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자, 세 번째, 단점도 알고 원인도 알았다. 그럼 진짜 마지막 단계예요. 내 마음의 진짜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욕구를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한 번에 호로록 다 할 수 없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마가 넓은 게 콤플렉스야. 이건 사실을 아는 거, 욕구를 아는 거고 왜 콤플렉스가 되었을까?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뻗치는 게 이해하는 거,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인정받고 예쁨받고 싶은 욕구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인정하는 거. 그 마음을, 그 욕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정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예쁨을 받고 싶어. 그렇지만 이마도 넓고 어깨도 넓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예쁘지 않은걸? 하고 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마가 넓은 게 안 예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앞머리를 잘라볼까? 아니면 옆머리를 내서 스타일링을 다르게 해볼까? 혹은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때? 하고 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다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르다는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나답게 풀어가는 방식을 찾는 게 진짜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남과 비교해서 나랑 다르다라는 건 남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내 입장에서 그를 봤을 때 서로 다른 거잖아요. 왜 나를 왜 깎아? 서로 다른 건데, 그냥 다른 건데, 그러면 나를 깎기보다는 뭐 상대방을 깎는 장난이고, 나도 상대방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다른 게 당연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도 남도 나랑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볍지 않나요? 이 마지막 인정이 어렵긴 해도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감정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콤플렉스는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숨기려 할수록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요. 그럴수록 나 자신을 더 몰아붙이게 되면서 더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더 확장해보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나는 예뻐지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어때서요? 그게 나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유별나다, 나만 그래 하면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특히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존중하고 이용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바꾸게 될 거예요. 진짜 자존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믿어요. 위에 3가지만 기억하고 실행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것도 멈추셔야 돼요. 아니,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옆집 자식이랑 비교하면서 누구네 자식은 1등을 했다더라, 뭐 용돈을 줬다더라, 아니 커서는 누구는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화나잖아요. 대분노했잖아요, 우리. 왜 비교하냐, 걔랑. 나는 나고 걔는 걔다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또 한바탕 혼나고 그랬잖아요. 비교 당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왜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싫어하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비교 당하는 거 싫잖아요. 저는 싫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러니 우리 나한테만큼은 싫은 거 하지 말자고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정 비교를 할 거면 어제의 나, 지난달의 나, 1년 전의 나와 비교를 하세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비교고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비교로 인해서 그 비교 자체가 나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멘탈이 강하거나 정확한 나의 목표가 있을 때 그게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말은 쉽지 실행하기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해요. 다들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하지만 단점이 짙어지고 깊어져서 콤플렉스까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하나씩 들여다보고 부딪히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왜 우리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해야 돼요. 무조건 좋게 평가하거나 무조건 낮춰서 안 좋게 평가하지 말고 정확하게 마주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키포인트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콤플렉스를 너무 나쁘게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적당한 콤플렉스는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다만 과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거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점이나 콤플렉스는 내가 못나거나 별로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나, 더 건강한 나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작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이제 그 신호를 미워하지 말고 아, 내가 좀 더 나를 돌봐야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독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감추고 싶은 그 단점조차도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흔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인박스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위에 3단계 단점 바라보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꼭꼭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단점이나 콤플렉스는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별로라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건강한 나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작은 신호인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알려주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